유명한 관광 명소 중 하나인 아쿠아리움 아시죠? 관광 오신 분들 한 번쯤 들려보셨을 테고 이곳 현지에 사시는 분들도 아이들 데리고 많이 방문하는 곳인데요. 이 아쿠아리움의 돌고래들을 바다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조련사들의 각별한 보살핌을 받고 살아도 원래 살던 모습 그대로 자연에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주장인데요. 저도 그 의견에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지난주에 방송을 시작하면서 잠깐 잊고 있었지만 내가 놀던 물에 다시 방사된 물고기처럼 뭔지 모를 즐거움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근데 저만 즐거우면 안 되겠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다 같이 즐거울 수 있도록 최덕희의 헬로우 밴쿠버, 오늘도 물 좋은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그 첫 순서 펀펀 뉴스 시작할까요? 레디꼬 레디꼬를 외치며 온 세상을 겨울 왕국의 마법에 빠지게 했던 아름다운 그녀 엘사의 인기가 뜨거웠었는데요. 이 인기가 엘사의 드레스로 이어지고 있어서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엘사의 드레스를 입고 싶어하는 여자아이들 때문에 새로운 등골 브랜드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디즈니 매장에서 파는 엘사 드레스는 50에서 150달러지만 보석이 달린 한정판은 더 비싸고요. 경매 쇼핑몰에서는 한 벌에 1,600달러까지 치솟기도 했다고 하네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디즈니 정품 로고가 있는 엘사 드레스를 어린이날 전에 구하기 위해서 벌써부터 부모님들이 발품을 팔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기가 있다고 하니 저도 한번 입어보고 싶네요. 근데 내 몸에 맞는 엘사 드레스가 과연 이 세상에 있을까요? 살부터 빼야겠죠? 아이스크림 좋아하시죠? 저도 좀 우울하거나 기분을 바꾸고 싶을 땐 달콤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기분 전환을 할 때가 있는데요. 이게 웬일이죠? 영국의 한 아이스크림 회사에서 남성을 위한 비아그라 아이스크림을 개발했다고 하네요.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을 넣어 제조한 이 아이스크림은요, 샴페인 맛이 나지만 남성이 각성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특이한 아이스크림을 만들기로 유명한 이 회사에 과연 누가 이런 묘한 주문을 했는지는 회사 측에서 밝힐 수 없다고 했는데요. 파티에서 사용될 것이라는 것만 밝혔다고 하네요. 그 파티에 참석하는 여성분들, 아이스크림 먹을 때 조심하세요. 미국 오클라호마시티에 사는 10대 소녀가요, 아칸소주의 크레이터 다이아몬드 공원에 놀러 갔다가 2만 달러짜리 다이아몬드를 캐내는 행운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이 공원은요, 일반인에게 보석 캐기가 허용된 미국 유일의 노천 광산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을 찾는 관광객은 해마다 600개 이상의 다이아몬드를 캐갔고요. 앞서 말씀드린 소녀는요, 3.85 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채굴해서 2만 달러를 벌었고 대학 학비로 쓴다고 하네요. 와, 요즘 우리나라에도 운석이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운석을 찾아 떠난다는 소식 들었는데요. 이 다이아몬드 광산이 오히려 더 승산이 있겠는데요. 미국 남부의 다이아몬드 공원 같이 가실 분들 연락주세요. 밴쿠버의 공공 건물에 앞으로 여성용, 남성용에 이어서 중성용 화장실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밴쿠버 공원국은요, 화장실은 물론 탈의실도 점차적으로 중성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인데요. 그 이유는 트랜스젠더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다 편안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저는 몰랐는데요. PEI, 사스카춘, 노바스코샤, 알버타주 등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대개의 화장실은요, 여자나 남자가 그려져 있거나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는 사인이 있잖아요. 중성용 화장실의 사인은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우와! 밴쿠버에도 바바리맨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밴쿠버 키칠라노 지역 주민들에게 경찰이 바바리맨 주의보를 내렸는데요. 웨스트 18번가에서 어린 여학생들을 상대로 노출 범죄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바바리맨의 인상착의를 보니까요, 183cm의 훤칠한 키에 날씬한 체격,
태닝을 한 검은 피부에 짧은 갈색 머리를 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수염이 없는 깨끗한 얼굴의 남성이라고 합니다. 카칠라노라고 했나요?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산골짜기 사는 아기 다람쥐가 도토리 점심을 가지고 소풍을 간다고 하는 동요가 있죠. 이렇게 다람쥐는 우리에게 사랑스러운 존재인데요. 최근 메트로 밴쿠버에 서식지를 넓혀가고 있는 동부회색 다람쥐가요. 집 지붕이나 다락방에 둥지를 틀고 살면서 집안의 시설을 갉아먹고 마당을 파괴하는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909년 밴쿠버의 가장 유명한 공원이죠. 스탠리 공원에 처음 들여온 회색 다람쥐들은요. 현재 메트로 전 지역과 BC주의 타 지역까지 퍼지면서 집을 갉아먹고 나무를 훼손시키고 있어서 환경부가 대책을 위해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이러다가 밴쿠버의 회색 다람쥐가 지금 집 지붕을 뜯어먹고 난 후 대들보로 이빨을 쑤시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를 전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네, 밴쿠버에 여행 오시는 분들께 또 여기 살고 계신 교민 여러분들께 제가 추천하고 싶은 곳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여기는 어때요?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브라이덜 폭포 또 오델로 터널입니다. 밴쿠버에서 일본 고속도로를 타고 동쪽으로 달리다 보면 칠리왁이라는 곳에 갈 수가 있는데요. 이곳에 가면 어렵지 않게 폭포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름이 브라이덜 폭포인 이유가요. 꼭 신부의 면사포처럼 물줄기가 흐른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인데요. 저도 이 이름 때문에 폭포에 가보고 싶은 호기심이 생겼었어요. 아침에 출발하실 때 간단한 김밥이나 샌드위치 같은 거 챙겨서 가시면 폭포 입구에 있는 야외 테이블에서 점심 드시면서 숲속의 정취를 느끼실 수가 있고요. 한 15분 정도 될까요? 천천히 걸어서 올라가시면 믿을 수 없는 폭포의 장관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환상적인 데다가 커다란 신부의 면사포처럼 역삼각형 모양으로 폭포가 흐르는데요. 폭포를 관람하는 존에서 용기를 내 더 올라가시면 아주 가까이에서 보실 수 있는데 여기가 좀 가파르고 바위가 미끄러워요. 그러니까 운동화를 꼭 신고 가셔야 더 가까이 폭포를 관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로키 산맥도 가봤고요. 거기서 주로 보는 게 호수나 폭포였는데요. 제가 이제껏 본 폭포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폭포가 바로 이 브라이덜 폭포였습니다. 옆으로 넓게 퍼져 있는 모습이라서 물줄기가 굵고 강하지는 않지만은요. 작은 물줄기들이 화려한 모양을 만들어내면서 마치 천사가 하얀 날개를 쫙 펼친 것처럼 평화롭고 신비한 모습의 폭포였는데요. 별로 깊지 않은 그 숲속에 어떻게 그런 특이한 모양의 폭포가 있는지 정말 자연의 아름다움에 다시 한번 감탄했고요. 신부의 면사포라는 딱 맞는 이름을 지어준 사람들의 센스도 놀라웠습니다. 자, 이 폭포의 감동을 뒤로 하고 다시 일본 고속도로를 타고 동쪽으로 조금만 더 내려가시면 호프라는 곳에 위치한 오델로 터널을 또 가보셔야 합니다. 여름 성수기에는 입장료를 받는다고 해요. 저는 작년 가을에 갔었는데요. 덕분에 입장료는 무료였고요. 이곳은 정확히 얘기하면 코퀴할라 협곡주립공원입니다. 오델로 터널은요. 캐나다가 대륙횡단 철도를 건설할 때 호프와 코퀴할라 사이를 연결하기 위해서 만든 기차 터널인데요. 주차장에 차를 대고 숲길을 따라 잠깐만 걸어가면 첫 번째 터널을 만나시는데 이 터널 안이 굉장히 어둡고 길어요. 작은 랜턴을 가지고 가시면 좋습니다. 이 터널을 나와서 두 번째 터널을 지나오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왜냐고요? 터널 옆에 코퀴할라 협곡의 급류가 소용돌이 치는 모습하고 엄청난 계곡물이 만들어내는 하얀 물거품, 또 우리가 옥빛이라고 하죠. 정말 예쁜 물 색깔인데요. 옥빛이나 에메랄드빛이라고 하는 푸른색의 신비로운 계곡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깜깜한 터널을 빠져나왔을 때 마치 영화의 반전처럼 우와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굉장한 계곡을 보면서 우리 인생도 이렇게 자연의 모습을 닮은 게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이곳에 철로 공사 자체가 너무 험준한 산과 계곡 때문에 시작부터 난관이 많았고요. 거의 100년 전에 일일이 수작업으로 터널을 만들다 보니까 수많은 인부가 이 터널을 만들다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결국 큰 폭우로 인해서 철로가 폐쇄되면서 지금은 관광지로 개발된 곳이 바로 오델로 터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터널 벽에 있는 그 울퉁불퉁한 망치 자국을 보면서 100년 전 이 험악한 산을 뚫고 기찻길을 놓았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좀 숙연해졌고요. 몇 개의 터널을 더 둘러보고 다시 나오면서 결국은 인간에게 그 길을 허락하지 않았던 코퀴알라의 대단한 위용 또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혹시 속상한 일이 있거나 마음속에 털어내고 싶은 깊은 고민이 있으신 분들 오델로 터널에 가서 코퀴알라 협곡을 만나보시면 또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 람보의 촬영지로도 유명한 오델로 터널과 아름다운 브라이덜 폭포. 요즘 날씨 좋은데요. 드라이브 삼아서 한번 다녀오시면 어떨까요? 제가 자신 있게 강추하는 곳입니다.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딱 한마디의 영어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도 스티브쌤의 영어로 막말해를 제작하고 계시는 심정선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저도 잘 지냈죠. 네네. 첫 번째 만났을 때보다 두 네. 번째 만나니까 더 정감 가네요. 아, 감사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방송 듣고 예, 예. 많은 주변에 반응이 있었을 텐데 그렇죠. 어때요? 저희가 뜨거우리라 예상을 했는데요. 예상을 그거보다 하셨어요. 예, 저는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네. 그보다 솔직히 더 뜨거웠습니다. 아, 그래요? 더 그러면 뜨거웠어요. 네. 이 영어로 딱 한마디를 배워보는 시간을 진행하시는 심정선 씨에 대한 반응은 어떻든가요? 너는 뭐냐? 너는 뭐냐? 너 왜 거기가 있냐? 너가 지금 네가 그럴 때냐? 네. 네. 네가 지금 그러고 할 때냐? 네, 그거 할 때냐? 뭐 하고 있는 거냐? 너 영어로 지금 뭐라고 있는 거냐? 제 친구들은요. 네네네. 누구냐? 목소리가 너무 지적이다. 아, 정말요? 네. 그리고 정신없고 시끄러운 최덕희 아줌마한테 영어 가르치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겠냐. 밥 한 번 사주고 싶다. 예, 환영입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네네. 들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네. 예. 와이프께서는 뭐라고 반응을 보이시던가요? 와이프도 사실 핵심적인 말은 그 와이프가 한 겁니다. 아, 그래요? 넌 왜 거기 가 있어? 왜 거기가 있어 지금? 아까 그 말이 와이프가 했던 말이군요. 네네, 핵심적인 말이. 네. 가정생활이 어떠신지 네. 가늠이 갑니다. 예. 네. 충분히 가늠했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 심정선 씨가요. 우리 최덕희의 헬로우 밴쿠버도 제작하고 계신 프로듀서세요. 네네, 그렇습니다. 제가, 감추려고 했는데 네, 드러났네요. 엄청난 사실이 네네네, 드러났어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제가 지난주에 첫 네네. 방송이라 네. 좀 헤맨 부분도 있고 편집을 잘 하시려나 걱정했는데 너무 깨끗하게 잘 해주셔서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제가 박수 쳐드리고 아유, 싶어요. 짝짝짝짝. 제가 오히려 박수를. 네. 자, 이렇게 예. 제작자로서 네네. 많이 반응이 온 것들 중에 혹시 좀 이런 것들은 좀 기억에 남았다. 네네네. 뭐 이런 거 있으시면은 네네네. 저한테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에 네네. 많은 분들이 많은 글을 분들이 올려주셨어요. 네네네. mytvkorea.com 게시판에 박경모님, 네. 혜원님, 네. 이홍규님, 이주현님, 그리고 닉네임 아우스팅, 헤르메스, 위즈덤님. 닉네임들도 멋있어요. 멋있어요. 예, 글 올려주셨죠. 이 중에서 밴쿠버의 여러 가지 정보를 좀 많이 방송해달라고 하신 밴쿠버 교민이신 것 같죠? 이홍규님. 네네네. 네, 고견 감사하고요. 프로그램 감사합니다. 방향을 잡아가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우리 네. 제작자로서 네. 어떤 답변을 주시고 싶으십니까? 일단은 물론 다 환영입니다. 다 일단은 환영인가요? 제가 받아들인 다음에 네. 또 팀들과 회의를 거치고 네. 그래서 코너를 개설하던가 아니면 네. 근데 참 다른 방법으로? 어려운 것이 네. 우리 최덕희 헬로우 밴쿠버가 한국에 계신 분들도 듣고 또 우리 밴쿠버 계신 교민분들도 듣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양쪽 분들 모두 재밌게 들으셔야 한다는 것이 조금 네, 그것이 저희의 우리가 빠진 딜레마가 아닐까. 그렇죠.
저희가 정말 중간다리, 정말 네.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네. 예, 아주 좋은 정보로만 드리고 싶어서 네.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PD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앞으로 이홍규님이 만족하실 수 있는 방송 만들도록 하겠고요. 또 많이 격려글을 올려주셨어요. 네,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예, 글을 정말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히 위즈덤님은요, 네. 한국의 진해나 여의도에서 열리는 벚꽃 축제가 밴쿠버에도 있는지, 네. 밴쿠버에서는 어떤 식으로 봄을 맞이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밴쿠버에도 벚꽃이 참 많아요. 참 많습니다. 네, 우리 창밖으로도 벚꽃이 없네요 여기는. 여기 스튜디오는 없네요. 네, 많았는데 예. 가로수도 많고요. 예. 주택가에도 정말 그렇죠. 가장 많은 수종 중에 하나가 벚꽃이에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곳곳에서 블러썸 페스티벌이라고 하죠. 네, 벚꽃 맞습니다. 축제 벚꽃 열리고 축제죠. 있어요. 네. 또 차로 한 2시간쯤 가면 우리가 국경 넘어서 네. 미국에 갈 수 미국 바로 있잖아요. 갈 수 있죠. 예. 네, 가깝죠. 가면 워싱턴주의 튤립 축제. 지금 네, 그렇습니다. 4월 한 달간 네네네. 열리잖아요. 네. 우리 밴쿠버 계신 분들 많이 튤립 축제 보러 또 가시고요. 이렇게 밴쿠버도 한국하고 뭐 별반 다르지 않게 봄을 꽃과 함께 이렇게 맞이하고 있다는 거 알려드려야 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궁금증이 풀리셨겠죠? 예, 생각보다 여기도 벚꽃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 왜 밴쿠버- 그렇죠? 글쎄요, 이상해요. 많이들 심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여의도 못지않게, 네. 진해 못지않게 네, 맞아요. 예, 많이 펴 있습니다. 어느 곳은 이렇게 골목에 네. 일부러 벚꽃을 나란히 심어서 네. 정말 벚꽃 축제 갈 필요 없이 그 동네 사시는 분들은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뭐 벚꽃 예, 축제를 즐기실 수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네, 예. 벚꽃이. 네. 뭐 밴쿠버도 한국하고 계절이 같다 보니까 이게 또 좋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예, 봄일 때 똑같습니다. 같이 봄을 느끼고 네. 여름에 같이 같이 느끼고 느끼고. 예, 좋습니다. 예, 첫 방송 축하해 주시는 글들 읽고 정말 너무 감사했고요. 감사합니다, 정말. 예. 또 이 중에 좀 재밌는 댓글이 있었어요. 음. 닉네임이 와우라고 하셨는데요. 와우요. 네. 헬로 밴쿠버 다시 듣기 여기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네, 네. 성우 생활 안 하셔서 발음이나 이런 게 많이 안 좋으실 줄 알았는데 아직도 완벽하시네요 하셨어요. 완벽하십니다. 네. 근데 이런 걱정을 많이 하셨나 봐요. 저 그렇죠. 사실 그렇게 나이 많지 않거든요. 아니 제가 좀 방송 좀 쉬었기로서니 네. 발음이 많이 안 좋으실 줄 알았다고 그래서 하시니 염려를 하셨군요. 네, 제가 안녕하세요. 최덕희의 헬로 밴쿠버입니다. 네, 오늘 네. 첫 곡 한 500년 하나만 뭐 이렇게 이렇게 네. 시작하실 줄 알았던 네. 건 아니신지. 제가 가까이서 듣는 사람으로서 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클래스는 영원합니다. 네. 예, 맞아요. 예, 근데 사실 오랫동안 제가 방송 쉬었잖아요. 그렇죠. 예, 예. 하물며 저희 조카는 제가 네. 2003년에 한국을 떠나왔는데 예. 2004년생이에요. 불행한 세대에 태어났죠. 못 제가 없는 들으셨군요. 한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모가 네. 방송 활동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면서도 과연 이게 진짜 이모냐? 음. 이모가 내가 캐나다 가봤더니 집에서 밥이나 하고 뭐 개밥이나 주고 이러고 있던데 네네네. 갑자기 뜬금없이 방송을 하니까 방송을 이상하다 시작하는. 하면서 네네네. 굉장히 의심하고 있다는 또 얘기가 그렇군요. 나오고 있더라고요. 안 예. 그래도 그래서 아니 팟빵도 저희가 지금 호스팅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리플이 하나 달렸는데 네, 이모 잘 듣고 있어요. 이런 리플이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족인 티를 내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또 조카가 네네네. 잘 듣겠어요. 화이팅 이러고 화이팅. 또 소심하게 댓글을 올렸더라고요. 성아 고맙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뭐 저 발음 아직 괜찮으니까 네, 걱정해 고맙습니다.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오늘 이렇게 예. 또 반응을 같이 알아봤고 앞으로도 우리 심정선 씨와 함께 청취자 여러분들께 온 여러 가지 글들 그렇죠. 같이 보면서 우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렇죠. 예. 잘 살피고 네. 관찰하면서 예. 면밀한 검토를 면밀하게, 해보기로 예. 디테일하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 헤르메스라는 닉네임 가지신 분이 사연을 또 와, 올려주셨어요. 길게 또 보내주셨어요. 네. 헤르메스님께서. 근데 이분이 네. 부끄럽게도 제 팬클럽의 회장님이십니다. 야. 이렇게 가족인 티를 내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들 티를 냅니다. 네, 아주 네, 긴 장문에 네, 제가 사연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동원한 티가 너무 나네요. 예, 너무 재밌는 사연 네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렇죠. 또 소개해 드릴게요. 네.
자, 그럼 오늘 또 이제 영어를 배워봐야 되는데요. 네, 오늘의 영어를 영어 배워보기 시간입니다. 전에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영어 네. 한 번 더 복습을 해볼까요? 예, 예, 예. 자, 지난주 복습입니다. 운전 중 교통경찰에게 딱 걸렸을 때 한 번만 봐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Could you please give it as a warning this time? It was an honest mistake. 네, 이번에 경고만 주시면 안 될까요? 본의 아닌 실수였어요. 실수였습니다. 네. 한 번 더 들려주시죠. 예. Could you please give it as a warning this time? It was an honest mistake. Could you please give it as a warning this time? It was an honest mistake. 네, 네. 맞습니다. 아, 제가 이 말을 꼭 써보고 싶었는데 예. 그렇다고 일부러 딱지를 띨 수도 없고. 참 네, 긴급한 어려워요. 상황에만 쓰셔야 됩니다. 이런 말은 사실 안 하면 좋은 거죠. 안 하면 좋죠. 안 네. 하셔도 좋습니다. 하나 더 있었죠? 하나 더 티몰튼에서 도너츠를 한 박스 주문할 때 네. 무엇으로 줄까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네가 알아서 골고루 섞어줘? 라고 말하고 싶을 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네, 아주 간단합니다. Assorted please with popular ones. Assorted please with popular ones. 네. Assorted please 네. with popular ones. 네. 혹시 네. 사용해 보셨나요? 제가 오늘 네. 방송 오기 전에 아, 이 도너츠. 네. 도넛 사왔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이 말을 써보고 싶어서 실천하셨죠? 자랑스럽게 예, 예. Assorted please 하셨어요. 했죠? 네. 바로 주더라고요. 바로 네. 그래서 제가 참 예. 이렇게 배우니까 네. 이렇게 써먹을 수 있고 좋죠. 좋구나. 써먹을 수 있게. 예. 네. 써먹을 수 있는 영어입니다. 이제 티몰트는 어깨 쭉 펴고 어깨 쭉 들어갈 펴고, 수 있게 예. 됐습니다. 마음껏 걸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또 무엇을 예. 궁금해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짧은 봄방학도 끝나고 이제 밴쿠버도 완연한 봄입니다. 봄에는 여자들이 바빠지는 계절이 아닐까 싶어요. 집안 분위기도 바꾸고 싶고 왠지 새로운 기분으로 뭐든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또 예전보다 쇼핑을 자주 하게 됩니다. 한국에 비하면 밴쿠버에서는 환불도 잘 되고 백화점에 점원도 별로 없어서 마음 편히 둘러보며 시간 보내기 참 좋은데요. 가끔 마음에 드는 옷이 있어 입어보면 볼 때와는 다르게 입었더니 잘 어울리지 않거나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피팅룸에서 그냥 나올 때가 많습니다. 대개는 피팅룸에 입었던 옷을 그냥 걸어놓고 나오는데요. 어떤 곳은 옷을 다시 돌려주기도 하죠. 어쨌든 제가 피팅룸에서 나왔을 때 그 옷이 마음에 안 들어 그냥 나오면 옷이 어때? 라고 묻는 판매원의 질문에 좀 멋쩍게 웃으면서 no thank you 라던가 sorry 하면서 얼버무리고 나오는데요. 이럴 때 좀 제대로 표현하는 말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별로 마음에 들지 않네. 어쨌든 고마워. 뭐 이런 뜻이 전해질 수 있는 그 어떤 말이 궁금합니다. 네. 네. 이 사연 보내주신 분들 외에 여기 보면은 여자들은 왠지 봄이 되면 바빠진다. 예, 새롭게 기분을 바꾸고 여러 가지 하면서 또 쇼핑을 자주 하게 된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참 핑계가 많아요, 여자들은. 괜히 쇼핑하고 싶으니까. 이래서 쇼핑하고 저래서 쇼핑하고. 그렇죠. 네. 이래 쇼핑 저래 쇼핑. 네, 우리 심정선 씨는 쇼핑 좋아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쇼핑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결혼했는데 이제 와이프랑 가면 네. 저는 주로 이제 전자 코너. 네. 네네. 전자 코너 가서 전자제품을 보고 있고 네. 와이프가 쇼핑을 하고 오면 저를 데리고 갑니다. 아유, 참 눈치 없는 남편이에요. 같이 다니면서 골라도 주고 네.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고 네. 이게 어울리냐 저게 어울리냐 그것보다 이게 낫겠다. 뭐 좀 이렇게 해도 사랑을 받을까 말까 한 세상에. 그런 세상인데 사랑을 못 받겠어. 혼자 떨그러니 전자제품 코너 가서 뒤적뒤적 하고 있다가 네. 얼른 나와 이러면 그때 꾸역꾸역 나오는군요. 근데 와이프도 어느 순간부터는 좀 그게 편해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차라리 예. 읍는 게 나아. 차라리 읊는 게 이렇게 약간 땡깡 부는 사람. 걸리적거리기나 예, 예. 하고 괜히 부담스러운 눈빛 보내면서 네, 그래서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나. 이러고 있는 네네. 것보다 그게 예, 저희 참 어렵네요. 어렵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 질문에 또 답을 네. 드려야 되죠. 시원하게. 네네. 시원하게 자, 한번. 입고 그렇습니다. 나왔어요. 예.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네. 그냥 주면서 네. 뭐 no good, 뭐 no no thank good, you, no thank you. 네. sorry 음.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그럼 제대로 한마디 탁 날리고 나오면 예. 멋있지 않을까요? 네네. 어떤 말이 그렇습니다. 있을까요? 이럴 때는
내가 좀 더 둘러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이 말은 네.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든다는과 동시에 내가 좀 더 둘러보겠다. 이런 그렇죠. 얘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한국에서도 우리가 옷 입어보고 별로 마음에 안 들 때 좀 더 보고 올게요. 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마음에 안 들어요. 뭐 이거보다는. 뭐 꼭 딴 데 가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네. 뭐 하니까 좀 보고 올게요. 좀 보고 올게요. 딴 데 좀 예. 더 보고 뭐 좀 더 이렇게 보고 얘기하죠. 오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을 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네. 그래서 I would better keep looking. I would better keep looking. 네. 네. 그러면 더 둘러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가 네. 그냥 대화할 때는 I'd better keep 예. looking. 예, 이렇게 would를 얘기하면 줄여서 I'd. 네. 예, I'd better keep looking. 네. 그런 다음에 네. thanks anyways를 써주면 됩니다. 네. thanks anyways. 예, 왜냐면 감사하다는 또 얘기를 해줘야 되기 이 때문에. 말이 어쨌든 고마워. 예, 이 어쨌든 말이 고마워. 되겠네요. 예, 그냥 고마워가 아니고 어쨌든 뭐 마음엔 안 들지만 고마워. 뭐 신경 써줘서. 우리가 네. 인사치레로 땡큐 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땡큐. 별로 네. 고맙지 않은데 네. 그럴 때 thanks anyways. thanks anyways. 이 표현도 꼭 필요한 네. 표현이겠네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고마워. 근데 약간 바뀌었잖아요. 네. 위치가 그래서 네. 헷갈릴 수가 있지만 네. thanks 그다음에 anyways. thanks anyways. 어쨌거나 고마워. 자, 우리가 이제 봄이 되면서 쇼핑할 기회가 더 많아졌어요.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옷을 입어보고 별로 마음에 안 들 때 나오면서 우물쭈물 이럴 네. 게 아니라 오늘 배운 이 말 꼭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복습해 볼까요? 네. I'd better keep looking. Thanks anyways. I'd better keep looking. Thanks anyways. I'd better keep looking. Thanks anyways. 예. 네. 그렇습니다. 왠지 있어 보일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나오면 그냥 sorry 뭐 이러고 나오는 것보다 네네네. 우리 심정선 씨 때문에 아유. 왠지 캐나다 생활이 편안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 불길한 얘가 좋은 얘가. 네, 듭니다. 예. 자, 오늘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궁금증 시원하게 해결해 주신 심정선님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기로 약속하겠습니다. 부인과 쇼핑 가시면 이제 전자제품 코너에 계시지 말고 네. 함께 쇼핑하시면서 좀 골라도 주고 네. 좀 그래야죠. 사랑받는 남편으로 거듭나시기를 네, 거듭나도록 해보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라디오 동화.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지워지지 않는 낙서입니다. 지난 봄, 우리 가족은 마당이 있는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우물이 있고 풋대추가 대롱대롱 달려있는 대추나무가 서 있는 그런 집으로 말입니다. 새방을 전전하던 끝에 처음으로 장만한 내 집이라서 우리 집 식구들은 모두 들떠 있었습니다. 말썽꾸러기 아들, 딸 때문에 언제나 주인 아주머니의 잔소리를 귀에 달고 살아야 했던 엄마가 누구보다도 좋아했습니다. 이삿짐을 풀자마자 내게 주어진 일은 담장 가득한 낙서를 지우는 일이었습니다. 서툰 글씨, 어딘지 모를 주소, 약도. 나는 깊고 아득한 우물에서 물을 퍼올려 낙서를 말끔히 지웠습니다. 다 지웠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비비고 나와보니 내가 애써 지운 글씨들이 모두 되살아나 있었던 것입니다. 이상하다. 도깨비가 왔다 갔나? 아니면 달빛에 글씨가 살아나는 요술 담장인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나는 영문을 알지 못한 채 다시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려 낙서를 다 지우고 엄마한테 검사까지 받았습니다. 아유, 깨끗하게 잘 지웠네. 아유, 착한 우리 딸. 엄마는 머리를 쓰다듬으며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은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어제와 똑같은 낙서를 가득 해놓은 것입니다.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하지? 나는 낙서를 지우면서 누군지 잡히기만 하면 혼을 내주리라 마음먹고 저녁 내내 망을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두 소년의 그림자가 담장에 어른거렸습니다.
범인이 분명했습니다. 형, 아빠가 하늘나라에서 이거 보고 이사간 집 찾아올 거라고 그랬지? 물론이지. 아빠는 집배원이었으니까 금방 찾아오실 거야. 형제는 하늘나라로 간 아버지가 이사간 집을 찾아오지 못할까봐 담장 가득 약도를 그리고 또 그렸던 것입니다. 나는 그날 이후 낙서를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도 우리 집 담장엔 그 삐뚤빼뚤한 낙서가 선명하게 살아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요. 정은정의 테마가 있는 수다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또 제가 엄청난 분을 초대했습니다. 아니, 이 프로에 너무 엄청난 분들만 나오시는 것 같아요. 정은정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정은정 씨의 프로필을 살짝 봤어요. 몰래.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아이고. 정말 유수한 명문대학에서 경제학을 졸업하시고 더 좋은 명문대학에서 법무대학원의 국제경제법학을 수료하셨더래요. 저는 뭐 이거 용어도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사법고시 공부도 하셨었고, 더 놀라운 것은 캐나다에 있는 맥길 대학에서 사회정치학을 공부하시고 졸업하셨어요. 왜 이러셨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하신 겁니까? 그냥 할 일이 없었습니다. 아, 참, 할 일이 없다고 공부를 하시는 정은정 씨. 사실 뭐 공부 잘하신 분들에게 여쭤보면 그러더라고요. 제일 재수없어 하는 대답.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근데 그 대답은 아니시네요. 할 일이 없었어요. 그렇죠. 네. 한국에서도 대학을 다니셨고 네. 캐나다에서도 대학을 다니셨는데 어때요? 한국에서의 대학 생활과 캐나다의 대학 생활이 어떠셨어요? 이제 캐나다의 유학을 또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네. 약간의 팁을 주자면 캐나다의 대학 생활은 이렇게 다르더라. 말씀해 주신다면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린다면요. 네. 제가 요즘 학생들은 되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네. 제가 대학을 다닐 때는 굉장히 좀 많이 놀았습니다. 되게 좋은 대학 나오신 분들이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때는 별로 공부를 많이 안 해도 그런 대학을 갔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는요. 네. 이제 고등학교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우리 대학 가면 열심히 놀자. 아,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미팅도 많이 하고 네. MT도 많이 다니고 네. 예, 주로 이제 좀 많이 놀았죠 대학교 네. 때는. 불타는 대학 생활 그렇죠. 보내셨군요. 근데 캐나다 와서 제가 가장 놀란 거는 네. 아시겠지만 몬트리올은 굉장히 겨울에 추워요. 그렇죠. 네, 마이너스 25도까지 내려가는데 그렇죠. 그런데 8시 반 수업에 거의 모든 학생들이 들어와요. 아, 그 추위를 뚫고 네. 이른 아침 수업에 모든 학생이 다 네. 출석을 하고 수업을 듣는 만큼 공부를 열심히 하는군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굉장히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을 해서 대학을 온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굉장히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네, 예. 맞아요. 캐나다의 학생들 보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네. 그냥 대학을 안 가는 학생들도 참 많아요. 네네. 직업을 구해서 또는 또 어떤 기술 같은 걸 배워서 자격증을 따서 일찌감치 직업 전선에 뛰어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네. 또 그러다가 늦게라도 공부해야 되겠다 싶어서 30 넘고 40 넘어서 대학 가는 분들도 그렇죠. 있고 또 졸업하고 일부러 한 1, 2년 다른 걸 하다가 대학 가는 분들도 있고 네. 우린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대학 가야 되는 줄 알잖아요. 맞아요. 뭐 재수를 하거나 뭐 이런 경우 빼고는. 그렇죠. 네. 근데 일단 자기가 원해서 공부를 하고자 해서 온 분들이기 때문에 한국과는 다르게 굉장히 학구열이 높았다. 네. 예. 열심히 한다. 네. 그 열심히 하는 가운데도 또 졸업을 하신 거 보면 거기서도 또 더 열심히 공부를 하셨나 봐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요. 네. 사실 제가 그 시험 공부할 때보다 한국에서 그 사법 시험 공부할 때보다 네. 여기에서 대학 다닐 때 공부를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정은정 씨가 사법고시를 또 공부하셨었어요. 네. 근데 그때보다 오히려 맥길 대학에서 더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네. 뭐 존이나 뭐 브라이언이나 이런 친구들의 유혹은 없었나요? 그게 이유인 것 같습니다. 없어서.
없었던 것이 네. 결국은 그 어렵다는 졸업을 그렇죠. 사회정치학과를 그것도 마치셨군요. 네. 졸업 못하는 분들은 모두 브라이언이나 샘의 유혹 그렇지. 또는 에밀리나 니콜의 유혹에 넘어간 그런 그렇죠. 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우리 아주 재밌는 분이에요. 테마가 있는 수다의 정은정 씨. 오늘 어떤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실까요? 밴쿠버에 우리 교민 여러분들이 함께하면 좋은 그런 행사들을 또 준비해 보셨다고요? 네. 안내해 주시겠어요? 네, 밴쿠버에서 교민 여러분이 함께 하시면 좋을 행사 네.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네. 우선 4월 20일 일요일 부활절 날입니다. 아, 돌아오는 일요일이네요. 예.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노스 밴쿠버 론스데일 키 마켓에서는 마켓 이곳저곳에 수백 개의 부활절 계란을 숨겨두고 찾도록 하는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그 노스 밴쿠버의 론스데일 키마켓 전체에 네. 계란을 수백 개를 그렇죠. 숨겨두는 거예요. 네. 뭐 옷가게, 뭐 그릇가게, 뭐 이런 곳에. 그렇죠. 아, 예. 그럼 그걸 아무나 가서 찾으면 되는 건가요? 예. 근데 아이들이 있는 집 가정에 가면 좋겠죠. 왜냐면 아이들이 그걸 찾는 걸 좋아하니까요. 그렇죠. 예, 아이들이 아무래도 재밌게 네. 계란 찾으면서 네. 뭐 난 몇 개 찾았어 이러고 놀 수 있겠네. 그 장사하시는 분들은 조금 피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이런 특이한 행사가 있네요. 네, 네. 네. 그리고 이뿐 아니라 페이스 페인팅이나 아니면 풍선 아트, 이스턴 버니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행사 등 다양한 부활절 맞이 이벤트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페이스 페인팅, 풍선 아트, 또 이스터 버니와 함께 사진도 찍고. 그럼 이스터 버니가 이렇게 큰 인형으로 네, 등장하는 그렇죠. 거예요. 아이들이 참 좋아하겠네요. 네, 너무 좋아할 것 네,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 사실 연휴가 길면 곤욕스러워요. 맞아요. 애들 데리고 어디 나가야 되는데 네. 마땅히 갈 데가 없어 보면은 주로 슈퍼마켓에 와서 네. 과자 사고 계시던데. 맞아요. 노스 밴쿠버의 론스데일 키 마켓 4월 20일 일요일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네. 2시간 반 동안 네. 계란도 찾고 네. 찾은 계란은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거겠죠?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얼굴에 페인팅도 하고 네. 또 버니와 사진도 찍고 네. 즐거운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밴쿠버에서 벚꽃 축제가 4월 네. 3일부터 4월 28일까지 열리고 있는데요. 네. 26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1255 이스트 10번가에 위치한 차이나 클릭 사우스 파크에서 벚꽃 자전거 투어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아, 예. 그럼 자전거를 타고 벚꽃을 네. 즐길 수 있는 건가요? 네. 자전거를 타면서 벚꽃 나들이 할 기회가 있으니까요. 네. 한번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밴쿠버는 요즘 날씨가 좋아서 자전거 타는 분들 부쩍 늘어났던데. 네, 맞아요. 26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1255 이스트 10가에 위치한 차이나 크릭 사우스 파크에서 시작한다고 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자전거 좋아하세요? 자전거 잘 못 타요. 자전거 잘 못 타세요? 네. 이 기회에 한번 네. 가서 잘 못 타요 이러면 또 알아요. 브라이언이 와서 그렇죠. 밀어주고 땡겨주고 같이 타자고 격려해 줄지 모르는데 한번 같이 가보시겠어요? 브라이언을 만날 수 있다면 네, 함께 가볼까요? 가봐야 되겠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벚꽃을 즐길 수 있는 아주 특이한 행사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밖에도 우리 교민 여러분이 가보실 만한 행사로요. 4월 한 달간 주말마다 밴쿠버 밴듀슨 식물원에서는 벚꽃을 주제로 풍경화 강습 모임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럼 풍경화를 그리는 네. 걸 배우는 거군요. 그렇죠. 예. 벚꽃을 주제로. 벚꽃을 그려야 그렇죠. 되겠네요. 예. 네. 강습비는 1회당 $50라고 하고요. 네. 4회 모두 참여하면 $175라고 합니다. 좀 깎아주네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접수는 웹사이트에서만 받는다고 합니다. 네. 4월 한 달 동안 주말마다 밴쿠버 밴듀슨 식물원에서 벚꽃을 주제로 풍경화 강습, 그림 좋아하시는 분들 그렇죠. 네, 가서 벚꽃 주제로 풍경화를 배워보시면 또 좋을 것 같네요. 네, 봄날에. 네. 근데 강습비가 1회당 $50. 네. 네. 뭐 그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뭐 별로 아까운 돈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한번 가서 다른 분이 그리는 거 구경해 보고 싶은 네, 마음도 그것도 드네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것도 괜찮겠죠? 예. 또 어떤 네. 또 시즌 마지막을 불사르는 월드 스키 스노보드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아직도 스키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어요. 예. 네. 올해는 4월 20일까지 열린다고 하는데요. 네. 이 행사는 위슬러에서 열리고요. 위슬러에서. 네. 예. 이 행사 기간에는 위슬러 온 동네가 열흘간 음악과 춤, 스포츠로 들썩들썩한다고 합니다. 오, 가봐야 되겠는데요. 4월 20일까지 네. 열린다고요. 얼마 안 남았네요. 네, 그렇죠. 네. 월드 스키 앤 스노우보드 페스티벌. 네, 그러면 거의 마지막 스키와 스노우보드가 그렇죠. 되겠네요. 마지막 시즌. 네, 이제 눈 다 녹고 네. 예, 잔디가 아. 나오겠죠. 예. 이때 위슬러를 가면 10일 동안 음악과 춤 또 스포츠로 북적북적한다. 네. 우리 이런 분위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뭔가 또 사건이 브라이언? 생길 것 같은. 저는 뭐 특별히 갈 필요가 없지만 우리 정은정 씨에게는 꼭 바쁘시겠어요. 이 갈 데가 봄에 너무 많아요. 자전거 타서 브라이언하고 자전거 또 타셔야지. 또 위슬러 가서 이 그렇죠. 10일간의 축제에 동참하셔야지. 그렇죠. 바쁘셔서 어떡하죠? 자, 이제 바쁜 일을 뒤로 하고 네. 또 이제 밴쿠버에 계신 분들이 갈 만한 좋은 행사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정은정 씨의 테마가 있는 수다를 시작해 보시려고 한다고요? 네. 봄바람이 이렇게 살랑살랑 불고요. 마음이 싱숭생숭할 때는 연애가 하고 싶다. 이런 기분이 들잖아요, 보통. 들죠. 그렇죠. 근데 연애하면 이렇게 막 마음이 설레고 이러잖아요. 네. 물론 치열하게 싸우기도 하지만 싸우죠. 예. 예. 어쨌든 그렇게 연애를 막 시작하기 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다들.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나? 이렇게 연애 총계의 긴가민가. 예. 상대방 마음이 헷갈릴 때.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연애 고수들이 말하는 상대의 마음이 헷갈릴 때 사실은 1, 2, 3, 4. 네. 두둥.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지금 좋아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좀 헷갈릴 때 요 1, 2, 3, 4의 팁을 알면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죠? 그렇죠. 자, 그럼 1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당신이 그 사람을 좋아하고 있으면 그 사람도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 알아요. 맞아요. 네. 내가 누굴 좋아하고 있으면 그 사람도 눈치채죠. 그렇죠. 근데 그게 참 이상해요. 말하지 않아도 어떻게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어떻게 아는지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근데요, 여자분들은 또 여우 같아서 저 남자가 나 좋아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일부러 모른 척한다. 맞아요. 그쵸? 네. 정은정 씨는 그랬던 적 없으세요? 어떤 남자가 정은정 씨한테 관심이 있어요. 근데 아는 척 안 하는 거야. 일부러. 더 속타라고. 그래 본 적 없으세요? 그런 본 적 없는데요. 뭐야? 근데 제가 어떤 사람을 좋아해서 네. 혼자 막 끙끙 앓고 있는데 그 사람이 네. 이미 눈치채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미 눈치채고 있더라고요. 아.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반대의 경우가 있으셨군요.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당신이 그 사람을 좋아하고 있으면 그 사람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 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우리가 참 카톡이나 요즘에 문자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죠. 근데 그렇게 자기가 이제 왠지 저 사람한테 호감이 있어서 연락을 했는데 그 사람이 뭐 바빴다, 몰랐다 이러면서 연락을 안 해주는 거. 네. 그거는 뭐 반드시 아니면 뭐 그 사람이 별로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네, 맞아요. 연락했더니 그날따라 뭐 없던 상갓집은 왜 그렇게 요즘 많이 생기는지. 그렇죠. 모임도 많아지고 또 핸드폰에 배터리도 금방금방 잘 나가고 뭐가 좀 수상하다. 맞아요. 그러면 이 남자는 나에게서 떠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시군요. 그렇죠. 왠지 우리 둘 다 지금 너무 불쌍해. 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우울해지네요. 자,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요. 네. 상대가 당신의 특별한 날을 기억하고 선물이나 편지를 보낸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당신한테 호감이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확 좋아지는데요. 그렇죠. 네, 어떤 사람이 괜히 뭐 별것도 아닌데 네. 나는 사실 기념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데, 그렇죠. 예, 네가 그 핸드백 산지 250일 된 날이야, 뭐 이런 식으로. 너랑 나랑 처음 만나서 커피를 마신 그 날로부터 지금이 100일째 날이야. 뭐 말도 안 되는 네. 주제를 갖다 붙여서 네. 선물을 하거나 또는 기억을 하거나 이벤트를 할 때
그렇죠. 저 남자 나한테 관심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군요. 쓸데없는데 돈을 안 쓰죠. 네. 남자들은. 여기서 또 쓸데없는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정은정 씨 이랬던 적 있어요? 없어요? 제가 있습니다. 정은정 씨가 남자에게 네. 너무 좋아해. 그래서 괜히 이거 뭐예요? 저를 째려보신 지 일주일째 되는 날이에요. 뭐 이러면서 선물을 주셨어요. 맞아요. 어머 맞아요? 어떻게 심지어 슬프다. 맞는다고 하시니까 이게 기분 좋은 얘기일 줄 알았더니 또 슬퍼지네요. 자, 네. 4번째 얘기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네. 이건 정말 우울한데 네. 연락이 끊겼어요. 네. 그런데 그러다가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남자가 연락이 와서 뭐 그 사이에 뭐 급한 출장이나 뭐 전화기를 잃어버렸어 뭐 이러면서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네. 이 경우는 그 사이에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 잘 안 된 거예요. 안 됐어. 네. 네. 그래서 돌아온 거예요. 구관이 명관이야. 그렇죠. 차라리 은정이가 나. 그래. 내가 은정이 몰래 덕희를 만나봤더니 이 여자 시끄럽고 주책 봐가지고 도대체 뭘 또 이렇게 많이는 먹는지 식비가 너무 들어. 차라리 공부만 하고 있는 은정이가 나. 이렇게 생각해서 다시 왔을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안 연락이 끊어졌다가 다시 나에게 연락해서 돌아왔을 때는 그 사이에 누군가를 만났던 그렇죠. 것이다. 네. 이랬던 적도 없으시죠? 이랬던 적이 없었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있으면 너무 불쌍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보통 요즘에 잠수 이별이라고 한대요. 잠수 이별. 전 네. 처음 듣는데요. 그러니까 아무 소식 없이 그냥 딱 끊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갑자기. 예, 가장 나쁜 스타일. 정말 나쁜 남자네요. 네, 그렇죠. 싫으면 싫다고 말을 하든지. 그렇죠. 아니면 나는 좀 잠깐 바람 좀 피고 올게. 이러고 가든지. 어떻게 갑자기 연락을 끊어요. 근데 또 여자는 너무 더 불쌍한 게 네. 혼자 막 상대방을 합리화해주고 있어. 바쁠 거야. 요즘 막 좀 이런 바빠. 그 사람 가끔 이래. 맞아. 이런 힘들 거야. 이런 계절이야. 그 사람 4월 첫째 주면 늘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불쌍하네요. 참 우리 둘 다 참 왜 점점 이러죠? 비참해지네요. 자, 마지막 얘기해 주시죠. 네, 이 마지막이 핵심입니다. 핵심인가요? 드디어 네. 핵심이 나왔네요. 네. 예. 당신이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있는지 아닌지 헷갈린다면 그건 그 사람이 당신을 좋아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정선 씨가 네. 정은정 씨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알려면 정은정 씨 마음에 저 남자가 나를 좋아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하면 그건 안 된다. 안 하는 거다. 그렇지. 좋아하지 않는 네. 거다. 이런 얘기군요. 네. 왜 그런가요? 그 연애 고수들이 말하는 진리 중에 하나가요. 진짜 인연은 절대 헷갈리게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답니다. 오늘의 핵심이 여기서 그렇습니다. 나왔네요. 진짜 사랑은 상대를 헷갈리게 하지 그렇죠. 않는다. 네. 참 헷갈리며 산 인생 50년 최덕희가 얘기해 볼 때 진짜 사랑은 제가 생각해도 헷갈리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 맞는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제게 확신을 줄 때 그렇죠.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렇죠. 네. 그 사랑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이 브라이언은 어디에 있는지. 이 브라이언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 방송 끝나고 혹시 앞에 펀펀 뉴스 들으셨어요? 키칠라노나 한번 가볼까요? 그럴까요? 바바리면 아주 프로필 좋던데 같이 나가서 혹시 그럴까요? 브라이언인지. 그렇지. 예, 그래요. 우리가 참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사랑하는 것만큼 아주 쉬운 것 같지만 또 어려운 일이 맞아요. 없어요. 오늘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주신 정은정 씨, 청취자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게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신 정은정 씨 사실은 미혼입니다. 자기 머리도 아직 못 깎고 이렇게 남의 연애에 시시콜콜 이러면 남자가 마음이 있는 거다 없는 거다 떠들고 있어요. 빨리 이 봄이 가기 전에 우리 정은정 씨 정말 눈이 번쩍 뜨이는 네. 브라이언을 만나시길 바라면서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얘기로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전보다 지금 네가 더 괜찮을 거야. 허전했던 나의 빈 곳을 이제 채워줬으니 아름다운
잊을 수 없는 그날, 살아오면서 나에게 있었던 특별한 그날. 오늘도 성우 최덕희의 잊을 수 없는 그날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작은 소제목도 있어요. 지난주에 이어 잊을 수 없는 그날 2탄, 못 말리는 내 아들 편을 준비했습니다. 감기약을 먹던 아이는 쓴 약의 맛을 없애려고 약 먹은 후에 계속해서 주스를 마셔댑니다. 너무 많이 마시는 아이에게 나는 말했죠. 너 약 먹고 나서 그렇게 주스를 많이 마시면 약효가 떨어진대. 그러자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내게 물었습니다. 어디로 떨어진대? 난 그 순간 머리가 띵해지면서 아들아이의 이 황당한 질문에 대답을 못했죠. 이렇게 엉뚱한 아이가 유치원을 다닐 때, 자, 우리에게 필요한 음식이나 물건을 사는 곳은 어디일까요? 유치원 선생님의 질문에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백화점이요. 슈퍼마켓이요. 마트요. 아이들의 대답 중에 이상한 대답이 나옵니다. 방송국이요. 바로 아들아이의 대답이었죠. 방송국? 아유, 아니에요. 방송국은 우리가 보는 텔레비전 프로를 만드는 곳이에요. 선생님의 설명에 아이는 버럭 화를 냅니다. 아니에요. 우리 엄마는 방송국에서 장난감도 사오고 과자도 사오고 다 사오는데요. 정말이에요. 내가 일하러 나갈 때마다 엄마랑 헤어지기 싫어 떼를 부리던 아이에게 엄마가 방송국 가서 장난감 많이 사가지고 올게. 응? 오늘은 엄마가 방송국 가서 맛있는 거 사다 줄게. 이렇게 달랬었거든요. 그렇게 아이에게 생각 없이 뻥을 쳤더니 아이는 모든 생필품을 사는 곳을 방송국이라고 믿고 있었고, 유치원 선생님의 전화를 받고 방송국이 사실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걸 설명하느라 진땀을 뺐었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들, 저는 그때 텔레토비라는 어린이 프로에서 나나 역을 맡아 더빙을 했었죠. 색색깔의 인형 탈을 쓴 캐릭터들이 웬 동산을 뛰어댕기면서 뭐 별로 웃기지도 않은 상황에 깔깔대고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는 어이없는 내용이었지만 어린아이들한테는 인기 만점이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하는 어머니 회의에 참석한 나는 죄송합니다. 방송 일이 바빠서 잘 참여도 못했네요. 저는 웅기 엄마입니다.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엄마들이 내게 다가와 신기한 듯 나를 보며 말합니다. 어머나, 웅기 어머니세요. 아유, 웅기 어머니가 텔레토비의 그 노란색 나나라면서요? 예. 아우, 그렇구나. 얼마나 힘드세요, 그래. 날씨가 더울 때는 그 인형 탈을 쓰고 그냥 서 있어도 더울 텐데 그 큰 동산을 뛰어다니려면 얼마나 더워요, 그래. 정말 너무 신기하다. 그게 아니고요. 저는 그냥 목소리를 이렇게 또 직접 만나니까 더 신기하네. 키도 자그마하신 게 진짜 나나 같아. 그 인형 탈 쓰고 학교에 오셔서 애들한테 한번 보여주시면 애들이 너무 좋아하겠다. 어쨌든 반가웠어요, 웅기 엄마. 저는요. 나는 졸지에 나나 인형을 쓰고 동산을 뛰어다닌 사람이 됐죠. 밑도 끝도 없이 우리 엄마는 텔레토비의 나나다! 라고 떠들던 아들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아이의 교실에선 부모님을 소개하는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아픈 사람에게 약을 지어주는 약사입니다. 우리 아빠는 자동차를 만드는 기술자입니다. 우리 아빠는 신문사에서 일하십니다. 아이들이 신나게 부모 자랑에 열을 올리고 있을 때 벌떡 일어난 아들아이가 외쳤습니다. 우리 엄마는 포켓몬스터의 지우입니다. 남자아이들에게 특히 인기 있던 만화영화 포켓몬스터의 지우. 잠깐 조용하던 교실의 아이들은 우하하하 웃으며 말합니다. 야, 니네 엄마가 포켓몬스터의 지우면 우리 아빠는 피카츄고 우리 엄마는 고라파덕이다. 아이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웃어댔습니다. 이 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와 보니 웬 애들이 바글바글하게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더군요.
엄마가 포켓몬스터의 지우라고 하니까 얘네들이 거짓말이래. 빨리 지우 목소리 내봐. 가끔 인터뷰를 하거나 행사에 가게 되면 누구누구 목소리 좀 내보세요 라는 부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가수한테 갑자기 노래를 해봐라, 개그맨한테 웃겨봐라 이렇게 말하는 건 실례겠죠? 성우들한테도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목소리를 내보라고 하는 것은 실례라고 생각합니다. 하하하하 라면서 잘난 척을 하고 거절을 했었습니다. 한 번도 녹음이 아니고는 제가 하는 캐릭터의 목소리를 외부에서 들려주는 일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똘망똘망한 눈빛으로 지우하고 목소리가 같은지 두고 보자며 벼르고 있는 아이들도 아이들이지만 자칫하면 와르르 무너질 아들아이의 체면을 살려줘야겠다는 절박함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외쳤습니다. 피카츄! 위험해! 피카츄! 전광석화! 우와! 순간 아이들은 놀란 눈을 하며 박수를 쳤고 여기에 필 받은 우리 아들 흥분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엄마! 세라도 하고 명탐정 코난도 하고 나나도 하고 마법소녀 리나도 해봐.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나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으니 계속 갈 수밖에 없었죠. 사랑과 정의를 위해 널 용서하지 않겠다. 범인은 바로 너. 명탐정 코난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친구들 안녕. 나나나나나. 황혼보다 어두운 자여, 내 몸에 흐르는 피보다 더 뜨거운 자여, 드래곤 슬레이브! 아이들은 모두 만족한 얼굴로 돌아갔고 지우의 아들임이 증명된 아들아이는 뿌듯한 미소를 지으며 잠에 빠져 있을 때, 눈물의 원맨쇼를 마친 그날 나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외쳤습니다. 아들아, 못 말리는 내 아들아. 엄마야 나는 왜 자꾸만 기다리지. 엄마야 나는 왜 갑자기 보고 싶지. 아마 나는 아직은 어린가 봐. 그런가 봐. 엄마야 나는 왜. 네, 저희 최덕희의 헬로우 밴쿠버 청취해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최덕희의 헬로우 밴쿠버는요, 팟캐스트나 팟빵에서 또는 mytvkorea.com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청취 소감이나 사연 올려주시면 심정선 씨와 함께 소개해드릴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이번 주말부터 월요일까지 밴쿠버는 부활절 연휴입니다. 부활절에 초콜릿으로 만든 계란이나 이스터 번이라고 해서 토끼 모양의 다양한 초콜릿들을 선물로 주고받는데요. 저도 친구들에게 주려고 통통한 놈으로 토끼를 몇 마리 사놨습니다. 모처럼 가까운 분들과 연휴에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한국은 요즘 거의 한여름 날씨라고 하는데 오히려 이럴 때 또 감기에 잘 걸립니다. 조심하셔야겠죠? 저는 더 건강하고 더 유쾌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